BTS의 앨범이 굳이 아리랑을 위한 매체가 되어야 되는가? 바디 투 바디라는 꽤나 잘 나온 팝 싱글이 왜 굳이 아리랑 발사대가 되어야 되는가? 방시혁은 1분 동안 아리랑이 펼쳐지길 원했어. 그럼 결국에는 바디 투 바디가 팝으로서 가져야 할 생명력보다 아리랑 홍보 매체로 전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현시다입니다. 하이. 음악평론 올라오는 사이트 중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명맥이 이어져 오는 게 이즘인데, 여기서 최근에 BTS 아리랑에 대한 평론이 올라왔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첫 문단만 읽어드리면, 새삼스럽지만 방탄소년단은 더 이상 7멤버의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서구의 인정을 갈구했던 중장년층의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대리인이자 소속사 하이브에게는 주가 등락 결정 요인이고 콩고물을 조금이라도 주워 먹기 바쁜 정계가 노리는 업적이다. 감당 가능한 규모 이상으로 커진 아우라와 중압감은 을의 두 갈래를 예고하는 법이다. 꼬서 저는 좀 세긴 한데 평론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평론을 읽고 한동안 아리랑 앨범을 좀 듣고 즐기다가 또 넷플릭스에서 BTS 더 리턴이라고 다큐멘터리가 나왔더라고요. 영상까지 보고 나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채널에서 BTS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호적인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야기는 조금은 불편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읽은 평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매운 평론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지금 방탄소년단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구의 인정을 갈구했던 중장년층의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대리인. 물론 이렇게만 말하는 게 팬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오히려 이 평론이 불편한 부분을 찔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백을 하자면 저는 BTS의 모든 앨범을 즐겨 듣는 아미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음악 팬이고요. K-팝이라는 현상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언젠가부터 BTS의 글로벌적 신드롬이 시작하면서 신기해서 주목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느낀 BTS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 아이돌 그룹보다 훨씬 날것이고 정제되지 않은 가사를 가지고 왔고, 본격적으로는 빅뱅부터 시작하지만 셀프 프로듀싱이 가능한 멤버들을 주축으로 가사를 자유롭게 쓰고 곡 참여를 자유롭게 하면서, 근데 아무리 그래도 대형 기획사에서 K-팝 아이돌이 가사 참여를 하면 그거를 정제되게 뭔가 자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BTS는 그런 게 굉장히 적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한 생각이 많이 들어간 가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멤버들 각각의 믹스테이프를 발매하는 방식의 프로모션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 BTS의 음악에서 뭐 상남자, 등골 브레이커, 뱁새, 쩔어 이런 곡들은 너무 직접적이어서 듣기는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이 되는 싱글들, 피땀 눈물, 봄날, 뭐 DNA, 보이 위드 러브, 아이돌 같은 히트 싱글들을 들으면서 BTS가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정제되었을 때 좋은 팝이 나오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멤버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BTS의 무대를 챙겨보기 시작한 거는 2020년 2월에 온이 나왔을 때였어요. 제 기억엔 온이 갑자기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이라고 해서 빵 나왔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좀 많이 놀랬어요. 가사가 고난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야 더 나아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사운드부터 퍼포먼스부터 멤버들이 이 필름에서 보여주는 안무랑 모든 것들이 서사가 완벽하게 이어져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구나, 이게 납득이 된 거예요. 그 온부터 저는. 그 뒤로 이제 BTS는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BTS 현상이 돼버렸어. 이렇게 이제 빡 올라가다가 군대를 갈 수밖에 없게 되었네. 근데 군입대 전에 미친 듯한 개인 활동들, 근데 그 개인 활동들을 통해서 더 증명이 됐죠. 하이브 시스템에서 조각으로 다듬어서 나온 애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이브라는 이 시스템이 얘네들 덕을 봤구나, 이거를 전 많이 느꼈거든요. 솔로 활동을 통해서 더 커리어 하이를 찍어버렸어. BTS라는 그룹의 체급이 더 올라가 버렸어. 그렇게 폭풍 같은 솔로 활동 이후에 어느새 시간이 벌써 후루룩, 남의 군 생활은 빨리 가요. 후루룩 가서 복귀 앨범에 대한 기대가 이제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그러고서 복귀 앨범 제목이 빵 나왔을 때 아리랑, 저 같은 경우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BTS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서사는 개인적인 청년의 고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날것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솔직한 서사들이 막 쌓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막 터져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리랑이라는 거는 이제
대놓고 국가대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야. 근데 이번 다큐멘터리 BTS 더 리턴을 보니까 우리가 느꼈던 거를 멤버들도 그대로 걱정을 하고 있었더라고. 아리랑. 사실상 회사에서 정한 걸로 나와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아리랑, 그리고 조선시대 청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녹음을 했다는 그 아리랑의 역사적 서사를 BTS의 컴백 서사에 섞으려고 한 거죠, 회사에서는. 멤버들은 이 방향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해요. 뭐 그냥 대놓고 이렇게 국뽕으로 가도 되는 건가? 영웅, 이런 것들에 좀 오글거린다. 막 멤버들이 실제로 얘기를 하는 대사예요. 근데 결국은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죠. 아리랑이라는 거를. 이걸 받아들이고 곡 작업조차도 굉장히 급하게 진행된 게 다큐멘터리에서도 보이고, 아리랑을 수용한 이후에도 이제 회사랑 멤버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나뉘는 게 다큐에서 보여요. 이게 제 생각에는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서 이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팝스타들 다큐멘터리는 우리나라 아이돌 다큐멘터리보다 훨씬 노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BTS 쪽에도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이 작법을.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디 투 바디의 아리랑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솔직하게 저는 BTS 앨범이 빵 나오고 바디 투 바디를 듣고 좀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디 투 바디의 비트 리리리리아리리리리 이게 그 티저 같은 데서도 이미 나왔던 비트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도 비트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전 되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 투 바디를 들어보니까 좋게 가다가 한 2분 4초쯤부터 그냥 아리랑을 때려. 그냥 진짜 리얼로 아리랑이 그냥 나와. 뭐 멤버들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명창이 부르는 게 아리랑 이게 그냥 나와버려. 그게 거의 50초인가 나와요. 3분짜리 노래에서.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RM이 아니트 홀스테리움 점프인가 이러면서 끝나. 그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이게 나만 당황스러웠던 게 아니라 멤버들도 당황스러웠더라고. 바디 투 바디의 아리랑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 그리고 이 앨범의 영어 가사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사 측과 멤버들의 의견 차이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멤버들이 원했던 바디 투 바디의 아리랑이 들어가는 그림은 후렴 부부에 짧게 아리랑과 매쉬업 되면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큐멘터리에서 들었을 때, 제가 들었을 때도 그 매쉬업이 훨씬 더 깔끔해요. 근데 이제 방시혁이 굉장히 강하게 말하더라고요. 서구 관객들이 BTS를 통해서 아리랑을 부르는 그림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 그림은 굉장히 아이코닉할 거고, 우리가 아리랑을 좀 더 길게 넣었을 때 음악성으로서 별 차이가 없다면 이 그림을 포기하기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멤버들은 LA에서 이미 짧게 매쉬업된 부분으로 컨펌을 했고, 근데 한국에 와서 다시 들어보니까 긴 버전을 다시 들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긴 거를 듣다 보니까 멤버들도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부터는 좀 숨고 싶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직설적으로 해. 근데도 방시혁이 그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존댓말을 쓰시기는 하는데,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땐 거의 강요예요. 방시혁은 글로벌 매스를 노린다고 해요. 방시혁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니콜 킴인가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회사 측은 우리가 글로벌 매스를 노리면 영어 가사를 써야 되고 글로벌 사람들에게 아리랑을 들려주는 그림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앨범 컨셉을 아리랑으로 잡은 거, 대부분의 가사가 영어인 거, 그리고 실제 민요 아리랑을 1분을 때려버린 거, 이 세 개가 계속 엇박자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글로벌 매스를 노릴 거면 굳이 아리랑을 1분 동안 팝트랙 한가운데에 펼쳐놓을 이유가 없고, 방시혁이 원했던 그 외국인들이 아리랑을 부르는 그림은 누굴 위한 그림이야? 한국을 위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니 외국인들이 아리랑을 부르는 거에 감동을 느낄 만한 사람들이 한국인들밖에 없잖아. 6, 7만 명 모여있는 스테디움에 막 백인들, 막 남미인들, 유럽인들, 막 이 사람들이 그 바디 투 바디 후렴에 아리랑을 다 같이 불러. 좋지. 9시 뉴스 가운데 이제 잘라가지고 딱 자료화면으로 나오기 너무 이쁜 그림인데, 근데 이건 결국엔 한국을 위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글로벌 매스를 노리기 위해서 영어 가사를 써야 된다면서요. 그럼 결국에는 방시혁은 뭔가 이 BTS를 통해서, 서구가 BTS를 통해서 한국을 인정하고 싶다라는 그림을 더 강하게 가지고 가고 싶은 것 같은데, 그니까 이즘의 평론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구의 인정을 갈구했던 중장년층의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대리인.
방시혁이 BTS에 투영하고자 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 앨범의 지금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진 게 앨범 퀄리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앨범이 가져가고 싶은 테마가 국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외 사절단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매한 어딘가가 돼버린 거예요. BTS의 앨범이 굳이 아리랑을 위한 매체가 되어야 되는가? 바디 투 바디라는 꽤나 잘 나온 팝 싱글이 왜 굳이 아리랑 발사대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앨범에 뒤집어 씌운 한국인 7명의 서사 이런 것들이 글로벌 매스에게 적용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가? 애초에 외국인들이 BTS를 좋아하는 이유는 BTS가 한국을 대표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BTS가 외국에서 반응이 왔던 거는 방시혁도 그 유퀴즈인가 어디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도 놀랄 정도로 외국에서 이상하게 반응이 왔다고? 근데 왜 외국에서 반응이 온 다음에 갑자기 BTS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외교사절단 같은 역할을 음악 속에서조차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술 매체의 메시지 전달은 너무 직접적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너무 직접적이면 싸구려 프로파간다처럼 보일 수가 있다. 예술 매체의 그 전달은 영화 자체의 아름다움이 충만해서 그걸 보고 났을 때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작품의 메시지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다. 봉준호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아리랑 앨범에서 바디 투 바디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정반대로 간 것 같아. 멤버들이 컨펌한 그 아리랑 후렴과 짧게 매시업되는 구조 거기까지도 난 너무 많이 갔다 생각하는데 그것 방시혁은 1분 동안 아리랑이 펼쳐지길 원했어. 그럼 결국에는 바디 투 바디가 팝으로서 가져야 할 생명력보다 아리랑 발사대, 아리랑 홍보 매체로 전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아닌데 아리랑이 들어가서 바디 투 바디가 더 완성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의견이 다른 건데 BTS가 세계를 흔든 방식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날것인 이야기로 세계를 흔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감동은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놀라웠고 그래서 더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글로벌적 흥행 시동이 걸리면서 이제 소속사로서도 뭔가를 막 하긴 했겠지만 그 시작은 의도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BTS를 보면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BTS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곡이 마이크 드랍이잖아요. 본인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디스곡을 발표한 거잖아요. 그 마이크 드랍이. 근데 그 마이크 드랍에서 외국인들의 미안해 엄마 떼창이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게 아리랑 이런 거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미안해 엄마라는 말을 진짜 그 스테디움이 울리게 떼창하는 거. 저는 이제 이 BTS와 하이브와 방시혁과 이 구조 속에서 K-팝의 한계를 계속해서 느끼는 게 제니 같은 경우가 오드 아틀리에를 설립해서 나가고 리사 같은 경우도 라우드를 만들어서 나갔어요. 왜 제니랑 리사 얘기를 하냐 하면 글로벌적으로 진짜 유의미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K-팝 그룹은 딱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블랙핑크랑 BTS 딱 두 개. 물론 다른 그룹 팬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K-팝을 벗어나 팝 시장을 때리는 K-팝 그룹으로서의 영향력은 이 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니도 개인 소속사 차려서 나가버리고 리사도 개인 소속사 차려서 나가버렸는데 이 둘은 더 날라다녀요. 로제도 YG 나가서 해외 소속사로 가서 지금 더 날라다니죠. 말도 안 되게 날라다니죠. 이 아이돌이라는 게 아무리 만들어진 틀 속에서 자라난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무대에 계속 서보다 보면 이 음악적 감각이 있는 이상은 뭔가 자라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감각이 있는 애들을 키운 거기도 하고 어느 순간 이제 이 아티스트들이 회사의 프로덕션 틀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본인들의 감이 회사의 감보다 맞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내가 내 음악을 하는데 제일 잘하는 건 결국엔 자기 자신이거든. 그니까 제니 루비 앨범 대박이었죠. 리사 팝 활동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로제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BTS에게도 그런 기운이 이미 꿈틀대고 있고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계약을 이미 해버렸어, 하이브랑. 왜냐면 이 친구들은 다큐멘터리 보면서 내내 느낀 게 너무 착해요. 이게 예술가면 좀 싸가지도 없어야 되고 솔직히 컸으면 교만해지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고집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성이 오만한 예술가 느낌이 너무 없고 너무 착하고 그리고 그 회사의 분위기는 또 너무 빡세. 그리고 방시혁이 우리를 키워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말을 거역을 못해.
그러니까 스스로들도 지금 자기들의 위치가 부담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뭔가 슈퍼스타면 약간 슈퍼스타답게 이런 게 좀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착하고 겸손하고 이러니까 스스로의 위치도 부담스럽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이름값과 세계가 바라보는 이름값과 국가가 바라보는 이름값과 이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야. 그나마 RM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RM도 너무 착해. 결국에는 다 회사가 하는 방향으로 가. 그러니까 BTS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해야 하는 이야기가 BTS에게 뭔가 강요가 계속 되고 있다. 물론 뭐 그 뒤에 훌리건이나 에일리언 같은 거 들으면 BTS 초반에 날것의 가사들이 좀 나오긴 하지만 너무 영어가 많다 또. 적어도 이번 아리랑 활동은 군대 복귀 이후 기대치가 올라간 상태라서 나온 활동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치는데 이후에는 그들 자신의 이야기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대고 우리 애들이 빌보드 핫백 1위 잠정 예정이고 하니까 까는 영상 올리지 말라 하는 아미분들도 댓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감히 말하는데 유튜브에서요 광화문 BTS 공연 가지고 우호적인 영상 그렇게 진중하게 올린 채널 저 말고는 없을 겁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더 얘기하고 가면 K-팝에 대한 그 솔직하고 진중한 평론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일반 유튜버들이 우리 애들 음악 안 다뤄주지? BTS 팬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돌 팬분들도 평론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정식 평론가는 아니지만 평론을 하려면 아티스트에 대한 개인적인 팬심은 최대한 제하고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단점을 이야기하면 이거를 이제 또 안티팬들이 단점을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들고 가서 흉기로 휘둘러. 이 평론가도 이거 병신이란다 이런 식으로. 우린 뭐가 병신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별로인 건 별로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단점을 얘기하면 헤이러들이 사람 죽이는 흉기로 사용을 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팬들은 또 더 발작 반응을 하면서 이 헤이러들을 욕함과 동시에 이 흉기를 만든 평론가들을 욕해. 그러니까 이게 중간지대의 평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케이팝 평론에 할 수 있는 쪽은 완전 진짜 개 재미없는 전문적인 매체에서만 케이팝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빨아주던지 무조건적으로 까던지 둘 중 하나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적인 평론지대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케이팝 앨범에 되게 아이러니컬한 건 케이팝 평론은 외국 매체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국내 평론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왜? 저도 몇 번 하다가 개 때려 맞고 그만뒀거든요. 이게 좀 힘들어요. 오늘 같은 얘기도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했습니다. 뭐 BTS 이번에 성적 잘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BTS만의 것을 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 정도 역량이 충분히 있는 멤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저는 그게 BTS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고야한 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